2020년 카타르는 한국이 너무 비싸다며 거제도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 카타르가 다시 도크 앞에 줄을 섰습니다. 돌아온 카타르가 들은 대답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2028년까지 자리가 없는데요. 6조 원을 아끼려다 훨씬 더 큰 청구서를 떠안게 된 이 기막힌 사연 사이에 거제도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5년의 진짜 이유를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버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던 시기 한 번쯤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댓글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가스를 캐서 파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파는 건 그 가스를 영하 100도 넘게 얼려서 바다 건너로 실어 나르는 배,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2020년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카타르가 한국으로 거대한 소식 하나를 보냅니다.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회사가 한국의 조선 빅3,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손을 잡고 LNG 운반선을 무려 100여 척이나 짓기로 했다는 약정이었습니다. 공개된 규모만 약 23조 6천억 원. 당시 뉴스들은 하나같이 역대 최대 잭팟이라며 들썩였습니다. 거제도엔 다시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건 당장 배 100척을 지어달라는 주문이 아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식당 예약 같은 겁니다. 인기 식당에 미리 전화를 걸어서 2달 뒤 토요일 저녁에 갈 테니 자리 좀 잡아두세요 하고 자리만 찜해매두는 거죠. 정작 그날 무슨 메뉴를 몇 인분이나 시킬지는 그때 가서 정하는 겁니다. 카타르가 한 일이 딱 이거였습니다. 조선소의 도크, 그러니까 배를 짓는 자리를 미리 잡아두는 옵션성 약정. 진짜 주문서가 아니라 예약 확인증에 가까웠던 셈이죠. 카타르가 이렇게 자리부터 잡아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스 수출을 크게 늘릴 계획이었던 카타르는 그때 가서 배가 모자라거나 배값이 확 뛰어버리는 상황이 가장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짓는다는 한국의 도크부터 통째로 찜해둔 겁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자리부터 확보해두자는 영리한 계산이었던 셈이죠. 그러니 이 23조라는 숫자는 곧바로 거제도에 일감이 쏟아진다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리만 찜해둔 카타르가 정작 진짜로 돈을 쓸 때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카타르가 실제 물량 상당수를 들고 향한 곳은 거제도가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격이요. 같은 LNG 운반선 한 척을 짓는데 업계에서는 한국이 약 2,100억 원, 중국이 약 1,500억 원 정도였던 걸로 봅니다. 어디까지나 업계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어림잡아 30% 가까이 차이가 났던 거죠. 카타르 입장에서야 100척 넘게 발주할 판이니 한 척에 600억씩만 아껴도 그 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카타르는 한국은 너무 비싸다는 한마디로 사실상 거제도를 빗줄로 밀어냈습니다. 수십 년을 단골로 드나들던 식당이 있는데 옆 가게가 더 싸다는 이유로 정작 큰 잔치 음식은 그 옆 가게에 맡긴 셈입니다. 그것도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해서 같은 요리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가게에 말이죠. 거제도가 느꼈을 감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거제도는 이때 이런 서운함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춥고 긴 겨울을 이미 지나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2015년 무렵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기 한국 조선업은 흔히 빙하기라고 불리는 끔찍한 시절을 통과합니다. 무리하게 따냈던 해양 플랜트 사업이 줄줄이 부실로 돌아오면서 그해 조선 빅3가 함께 떠안은 영업 손실은 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6조에서 8조 원대로 이야기됩니다. 한 해에 세 회사가 그만큼을 까먹은 겁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거제도라는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일감이 끊긴 도크는 텅 비었고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용접봉을 잡던 동료가 오늘 떠나고 늘 북적이던 식당과 자취방 골목이 하나씩 비어가는 풍경. 거기 살던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시는 시절일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거제 인구는 2016년 6월에 25만 7,580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2024년 12월에는 23만 2,972명까지 줄어듭니다.
8년 사이에 약 2만 4천 명, 작은 읍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밥벌이를 잃고 도시를 떠난 사람들, 불 꺼진 조선소, 그 위로 날아든 한국은 비싸니 중국으로 가겠다는 카타르의 통보까지. 2020년의 거제도는 그야말로 억울함이 차곡차곡 쌓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봐야 합니다. 카타르는 정말로 단지 가격 때문에 한국을 버린 게 맞았을까요? 그리고 더 큰 질문은 이겁니다. 더 싸게 잘 산 것처럼 보였던 그 선택이 과연 카타르에게 좋은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그런데 카타르의 이 선택은 불과 몇 년 뒤 머나먼 호주 앞바다에서 부메랑이 되어 카타르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의 정체는 다름 아닌 카타르가 더 싸다며 택했던 중국산 배였습니다. 중국에서 대형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사실상 후둥중화 한 곳뿐인데요. 바로 이 후둥중화가 만든 배 두 척이 호주 앞바다에서 차례로 멈춰섭니다. 첫 번째는 2018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후둥중화가 2016년에 만든 세시 글래드스톤이라는 배가 호주에서 가스를 싣고 출항한 직후 주엔진이 고장나버립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대한 배는 결국 파푸아 뉴기니 라바울까지 다른 배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배는 수리를 마치고 약 2주 만인 7월 5일에 다시 정상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배가 영영 못 쓰게 됐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가장 비싸고 가장 까다로운 화물을 싣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한번 멈춰섰다는 사실 자체가 업계에는 작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난 2023년 11월 22일, 이번엔 후둥중화가 2017년에 만든 세시 칭따오라는 배가 호주 커티스 아일랜드 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에 추진장치와 발전기가 고장납니다. 배에 달린 발전기 4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중 1기는 제조사가 직접 감독하며 통째로 다시 조립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배는 중국까지 끌려가 수리를 받아야 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배 한 척 좀 멈춘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고요. 자동차도 가끔 서고 비행기도 결항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LNG선은 좀 다릅니다. 이 배는 그냥 가스를 옮기는 트럭이 아니라 가스를 캐서 파는 전체 사업의 마지막 수도꼭지 같은 존재거든요. 가스전에서 아무리 가스를 많이 뽑아내도 그걸 실어 나를 배가 부두에 못 들어오면 가스는 단 한 방울도 팔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시 칭따오가 멈춰섰을 때 그 배가 들어가야 할 호주 터미널은 약 열흘 동안 가스 선적이 통째로 중단됐습니다. 예정돼 있던 수출 물량 2~3건이 줄줄이 밀렸고요. 배 한 척이 멈추면 그 뒤에 줄지어 선 가스전 전체가 함께 멈추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얄궂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멈춰선 세시 칭따오라는 배, 주인 중 한 곳이 중국의 시노펙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노펙은 다름 아닌 배가 멈춰선 바로 그 호주 가스 터미널 사업에 직접 돈을 댄 투자사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가스 터미널의 수도꼭지를 내가 빌려 쓰던 배가 막아버린 셈이 된 겁니다. 호주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호주 해사안전청은 이 배에 무려 180일, 그러니까 반년 동안 자기 나라 항구에 들어오지 말라는 입항 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가스를 옮기라고 빌린 배가 정작 반년 동안 그 나라 항구에 발도 못 들이게 된 거죠.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중국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후둥중화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대형 LNG선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로 대단한 조선소예요. 다만 LNG선이라는 배가 어떤 물건이냐면 영하 160도가 넘는 액체를 손톱보다 얇은 금속판 안에 담아 수만 킬로미터를 실어 나르는 인간이 만드는 배 중에 가장 까다로운 축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험과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안정되는 영역이에요.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 곧바로 경주용차를 맡긴다면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아직 시간이 덜 쌓인 것 뿐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카타르의 계산은 절반만 맞았던 겁니다. 척당 가격으로만 보면 분명히 중국이 훨씬 쌌어요. 하지만 가스라는 건 단 며칠만 공급이 끊겨도 그동안 못 판 가스값이 배 가격을 통째로 넘어서 버립니다. 싸게 산 배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춰서서 더 비싼 청구서를 안기는 구조. 카타르가 미처 계산해 넣지 못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배를 거제도가 만들면 왜 안 멈추는가? 그 답에 모든 역전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설계도를 받아도 거제도가 만든 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 안에 숨어 있습니다.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영하 162도에서 163도까지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 집 냉동실이 보통 영하 20도쯤 되죠? 그런데 이건 그 냉동실보다 무려 8배나 더 차갑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닿아도 그 자리가 그대로 얼어붙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온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차가운 액체를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그것도 몇 달씩 한 방울도 새지 않게 담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액체를 담는 통, 그러니까 배 안의 거대한 탱크를 화물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물창의 가장 안쪽, 영하 163도의 액체와 직접 맞닿는 첫 번째 벽이 바로 인바강이라는 특수한 금속입니다. 니켈이라는 금속을 약 36% 섞어 만든 합금인데 이게 추위에도 거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건 그 두께입니다. 이 금속판의 두께가 단 0.7mm, 우리 손톱보다도 얇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손톱보다 얇은 금속판을 영하 163도의 액체가 평생 단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빈틈없이 이어붙여야 합니다. 그것도 사람 손톱처럼 얇은 피부 위에 바늘 끝으로 글자를 새기듯 그렇게 정밀하게 용접을 해야 합니다. 용접 한 번을 잘못하면 그 미세한 틈으로 가스가 새어나갑니다. 이 일은 기계가 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손과 눈, 수십 년 쌓인 감각이 만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 화물창 만드는 원천 기술은 프랑스 거라면서요? 한국은 그냥 프랑스 기술 빌려서 만드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멤브레인 화물창의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 라이선스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배를 만들 때마다 GTT에 로열티를 냅니다. 사실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설계도대로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리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요리의 레시피는 프랑스의 천재 셰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시피를 종이에 적어서 누구에게나 팔 수 있죠. 하지만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조건에서 손톱보다 얇은 재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제로 구워낼 수 있는 손은 지금 이 지구상에 거제도에밖에 없습니다. 레시피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그걸 진짜로 만들 수 있는 손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손의 차이는 숫자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화물창에 담긴 LNG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조금씩 저절로 기화돼서 날아갑니다. 이걸 자연기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비싼 가스가 운반 도중에 저절로 새어나가는 비율입니다. 예전 방식의 배는 하루에 약 0.15%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드는 최신 화물창은 이걸 약 0.07%까지 절반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한 척, 두 척이면 작아 보여도 수십 척이 몇 년을 운항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새지 않는 배, 그게 바로 한국 배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첫 LNG 운반선을 건조한 게 1994년 현대중공업에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배를 만들고 또 만들면서 쌓아올린 기록과 경험, 이게 바로 다른 나라가 돈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벽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을 놓고 보면 그중 약 74%가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10척 중 7척이 넘는 셈이죠. 앞에서 호주 앞바다에서 멈춰섰던 그 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거제도가 만든 배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타르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 다시 거제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봄, 아무도 예상 못한 사건 하나가 이 모든 흐름을 결정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2026년 3월 18일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으로 부딪히던 그 혼란 속에서 이란이 쏜 미사일 한 발이 엉뚱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단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공격으로 가스를 액체로 만드는 핵심 설비인 트레인 4호기와 6호기가 손상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고요? 라스라판이라는 이곳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LNG의 약 20%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세계 가스 5척 중 한 척이 이 한 곳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죠. 그런 심장부가 미사일을 맞은 겁니다. 피해는 곧바로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의 알카비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타르의 가스 수출 능력 가운데 약 17%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가 하루아침에 실어나를 길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뒤 3월 24일 카타르는 결국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를 꺼냅니다.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가스를 사가던 네 나라를 향해 불가항력, 그러니까 포스 마주어를 선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통보예요. 천재지변이 났으니 계약대로 가스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이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손을 든 거죠. 복구에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카타르가 입을 매출 손실은 1년에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시설 하나가 부서진 게 아니라 카타르라는 나라의 곳간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카타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30조 원이 새어나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망가진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가스를 더 캐서 메우는 것. 마침 카타르에겐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인 노스필드가 있었습니다. 회수 가능한 매장량만 900조 세제곱피트가 넘는 그야말로 가스의 바다죠. 카타르는 이 노스필드의 생산 능력을 연간 7,7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1억 4,200만 톤으로 거의 2배로 끌어올리기로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약 287억 달러, 3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가스를 2배로 더 캐내면 그걸 실어나를 배도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라 영하 163도를 견디는 그 특별한 LNG 운반선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짜릿한 대목입니다. 가스를 캐낼 곳은 있는데 실어나를 배가 없다. 다급해진 카타르는 다시 배를 주문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5년 전 너무 비싸다며 등을 돌렸던 바로 그곳, 거제도로 말이죠. 그리고 거제도에 다시 문을 두드린 카타르가 들은 대답은 5년 전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는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한데요, 2028년까지 자리가 없는데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 운반선은 모두 16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가져간 게 14척, 중국이 가져간 건 몇 척이었을까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0척이요. 점유율로 따지면 88대 0. 5년 전 가격을 이유로 한국을 잘라냈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14척은 삼성중공업이 7척, HD현대3호가 5척, 한화오션이 2척을 나눠 가졌습니다. 거제도와 영암의 도크가 다시 꽉 들어찬 거죠. 불과 3년 전인 2022년만 해도 한국과 중국의 LNG선 점유율은 67대 32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단 3년 만에 88대 0으로 벌어진 겁니다. 배값도 뛰었습니다. 2020년에 한 척에 약 2억 달러 하던 LNG 운반선이 2025년과 2026년에는 약 2억 6,90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만드는 상황. 거제도와 영암의 도크는 사실상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마치 연말 회식철에 12월까지 예약이 가득 찬 맛집 같은 거예요. 돈을 더 내겠다고 해도 빈 테이블이 없으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가격이 비싸다며 떠났던 바로 그 집 앞에 다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들이 했던 말을 이번엔 고스란히 되돌려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깔끔한 인과응보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통쾌한 호황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청구서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 첫 번째 청구서는 의외로 프랑스에서 날아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 그 영하 160도 액체를 담는 얇은 속껍질의 원천 설계도는 프랑스 GTT라는 회사가 쥐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배를 한 척 만들 때마다
이 설계도를 빌려 쓰는 값을 프랑스에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 배 한 척에 평균 130억 원, 배값의 약 5%입니다. 한국 빅3가 1년에 내는 돈만 다 합치면 1조 원이 훌쩍 넘어요. 지난 30년 동안 세 회사가 프랑스에 건넨 돈을 모두 더하면 7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배인데 정작 그 배의 심장 설계도는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설계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그려보자며 만든 게 KC1이라는 국산 화물창이었어요.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 SK해운이 힘을 모았고 이 KC1을 실제로 얹은 배 두 척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하 160도 액체를 담아두자 배의 바깥 외벽에 살얼음이 끼는 이른바 콜드스팟이라는 결함이 나타난 겁니다. 두 배는 한동안 말레이시아 앞바다에 멈춰 세워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 일은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올해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약 2,996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합니다. 설계에서 비롯된 책임이 가스공사 쪽에 있다고 본 거예요. 적지 않은 수업료였습니다. 다만 저는 이 대목을 실패담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한국은 이 실패를 덮건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법정에서 따져 책임을 가리고 동시에 기술을 뜯어고쳐 KC2라는 개선판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은 이 KC2를 얹은 배를 처음으로 손님에게 인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 번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셈이죠. 프랑스에 내는 그 130억 원짜리 청구서를 언젠가 우리 손으로 끊어내기 위한 가장 정직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캐낸 가스를 점점 더 많이 수출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만큼은 중국이 만든 배에 맡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치인데요. 중국이 만들거나 운영하는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수수료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미국이 수출하는 가스 일부를 아예 미국에서 만든 배에 실으라는 규칙까지 더해집니다. 언뜻 보면 한국에 좋은 소식 같지만 여기엔 한국도 풀어야 할 숙제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배에 실으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거제도에서 만든 배만으로는 그 시장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그룹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재작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사들인 겁니다. 미국 안에 우리만의 LNG선 생산 거점을 미리 마련해 둔 거죠.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그 청구서를 받지 않을 자리를 먼저 만들어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가장 무거운 청구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88대 0이라는 그 통쾌한 숫자 안에 숨어 있어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 LNG선 시장의 약 74%를 만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 압도적이라는 말은 거꾸로 보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빅3가 받아든 일감의 상당 부분이 카타르 한 곳에 몰려 있거든요. 한 손님에게 매출의 대부분을 기대는 가게는 그 손님의 사정이 흔들리는 순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 연구기관은 이런 경고도 내놨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너도 나도 LNG선을 쏟아내다 보면 2030년쯤엔 배가 필요한 양보다 한참 더 많이 만들어지는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고요. 지금의 호황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거제도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NG선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매연 대신 암모니아나 수소로 움직이는 차세대 친환경 배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오늘의 잭팟에 취해 있기보다 다음 파도를 먼저 타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8대 0. 우리는 이 숫자를 보며 통쾌해했고 또 마땅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이 88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운이 아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영상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제도의 그 빙하기 말입니다. 일감이 끊겨 도크가 텅 비었고 25만 명을 넘던 인구가 2만 명 넘게 줄어들 만큼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야 했던 그 시간이요. 오늘의 88이라는 숫자는 사실 통계가 아닙니다.
그 텅 빈 도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낸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영하 160도 액체를 담을 그 얇은 금속판에 손톱끝보다 정교하게 한 줄 한 줄 용접선을 새겨 넣던 사람들. 그들이 버텨낸 10년이 쌓이고 쌓여 오늘 카타르가 다시 줄을 서게 만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이건 어느 한 사람만의 공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현장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적자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끝내 내보내지 않고 기술을 붙잡은 회사가 있었고, 그 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준 정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셋이 모두 버텨준 10년이 88이라는 숫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숨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산업장관이 직접 카타르를 찾아가 한국의 LNG를 가장 먼저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아왔거든요. 한때 우리를 잘라냈던 그 카타르가 말이죠. 영상 맨 앞에서 제가 하나 여쭤봤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던 시기 한 번쯤 있으셨냐고요. 거제도의 그 10년처럼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저 자리를 지키며 버텨야 했던 시간 말입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오셨다면 댓글에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오늘의 88을 만든 그 시간과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카타르의 3차 발주와 거제도의 다음 승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